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가 397년 공민왕 시해 사건과 더불어 역사상 단 두 번 일어난 1인자 암살 사건이잖아요. 또 딱 7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날에는 하얼빈 위기가 일어났죠. 우리 주제에 한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새마을 운동이랑 베트남 전쟁이랑 중동 사업 등은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그때 2차 석유 파동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의 반발이 심했죠. 상부가 쓸 수 있는 3대 스캔들이에요. 기업 부정, 공무원 부정, 정치인 탄압, 그리고 이해를 종말의 조짐을 보인 해라고 하죠. 3대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업 부정은 현대아파트의 특별 부정 사건이고요. 공무원 부정은 교사 자격증을 팔아먹은 사건이고, 정치인 타락은 여고생과의 스캔들이죠. 이 모든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부패를 보여주고 또 이 3대 스캔들이 끝나고 개학했을 때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78년 총선에서 김영삼이 신민당이 박정희 공화당을 눌렀고요. 그리고 부마 항쟁 같은 사건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죽었죠. 부마항쟁이요? 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죠.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죠.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하는데요. 자신이 정치적 입장에 흔들려서 죽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박정희와 그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했던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차지철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 또 까딱없었는데 우리가 데모대한 100명, 100만,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했겠습니까? 라고 했죠. 네, 김재규 본인의 주장으로도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고 했고요. 죽이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라고 동료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땠나요? 국제와 대화하고 있었으니 미국과 사이가 나빴을 텐데요. 미국의 지미 파트 정부가 부가가 심해지고 있죠. 파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서 제3세계의 이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고요. 박정희 정권이 로비를 이용해서 무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아미군의 철수도 계획하려고 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나요? 1인자가 죽었으니 폭풍도 커졌을 텐데요. 또 박정희가 계획했던 서해안 무역벨트, 가로림만 계획, 수도 이전 등이 무산되었죠. 네, 유신 정권이 무너진 후 그 권력을 차지한 게 전두환이었죠.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거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박정희는 세계의 친일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차지철의 경호실, 김재규의 정복, 그리고 전두환이 보안사령부. 그런데 12.26 사건으로 경호실과 정보부가 무너졌죠. 그래서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중요한 세력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최규하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안사령부가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규하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최규하가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일부에 한해서 계엄령이 내려지면 전두환이 권한을 가지게 되죠.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정희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박정희의 죽음을 두고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한 대한민국 발전이 늦춰졌다는 생각으로 박정희 신화가 탄생하기도 하였고 시민혁명에 의한 하야를 아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12.26 사건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이 심한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